자, 이번에는 같은 국회 법사위 소속인데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튼 그 추미애 장관 이런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일단 그 먼지털이식 징계 사유를 가지고 음, 그 징계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추미애 장관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각, 각각의 징계 사유를 보면 어느 검사가 뭐 표현했다던데 질 낮은 고발장 같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 딱 거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국민들이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다 모아서 네, 징계 사유를 설치했는데 음, 마치 이제 윤 총장을 찍어낼 수만 있다면은 예, 뭐 어떠한 비난도 내가 감수하겠다 하는 음. 그 아집과 독선만이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좀 그 법무부가 제시하는 6가지 사유에 대한 질문을 좀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맞습니다. 일단 이제 그 새로 나왔고 가장 지금 중시되고 있는 게 그 판사 성향을 분석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예.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중앙지검 3차장 시절에도 예, 그 중요 사건을 그 이제 기소하면 이제 공판이 진행됩니다. 예, 예, 중요 사건들은 공판장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오가는데 예. 검사들이 판단하기에 판사의 그 재판 진행 모습이나 음흠.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이 편향되어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 이렇게 고민하면 음. 판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객관적인 자료 중에 뭐 여러 가지 자료들 그런 걸 좀 이렇게 종합해서 네. 이제 대응 전략도 짜고 합니다. 예. 그런데 아마 그런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것을 불법 사찰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예. 불법 사찰이 되려면 오히려 음. 윤 총장이 언론사 회장이랑 네. 개인적으로 뭐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음. 이런 내용을 몰래 찾아내는 거 음흠. 개인적인 사생활을 찾아내는 게 그게 불법 사찰이죠.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좀 이따 여쭤보고요. 근데 지금 네. 문제는 여기에 그 이 이제 판사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래서 이제 재판 대응 전략을 짠다.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네. 여기서 나오는 논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는 네. 그러면 판사의 가족 관계나 취미까지 알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반론이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가족 관계의 취미는 이미 저기 그 법조인 대관이나 이런 데 보면 예. 다 나옵니다. 그래요? 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취미가 독서, 뭐 골프 이런 거 보면 법조인 대관의 그 자료들 보면 다 네.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문제는 그 무리야기 법관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연결했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법농단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인데 이걸 다른 용도로 쓴다면 이건 형사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뭐 구체적으로 지금 무슨 자료를 가지고 말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예, 무리야기 법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좀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음흠. 아마 그것 또한 객관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됐던 뭐 특히 뭐 그 사법부 내에서 네, 거기에 언론상에 예. 뭐 드러났던 부분이 있든가 한번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하나만 더 추가 질문 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조간이 이제 거의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네. 무리야기 법관이라고 하는 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네네. 행정처 주도로 판사들의 어떤 성향을 분석을 해서 작성한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건이 무리야기 법관 문건이었고 이게 검찰이 그렇습니까? 사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한 문건을 갖고 지금 활용을 한 거라고 하면 이거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사실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네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단지 뭐 별건으로 이 확보된 자료를 활용했다면은 그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구체적인 그 팩트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는 예. 사실 여기서 그걸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서. 알겠습니다. 예. 그건 이제 그 지금의 추정이 맞다면이라는 단서를 단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고요. 네, 그렇게 하시죠. 홍석현 회장 관련은 사실은 이제 오히려 이게 사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뉴스타파에서 이미 이제 보도가 났던 부분들 이걸 토대로 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게 뭐 사찰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은 뭔가 불거질 이유가 별로 없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불법 사찰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할 때는 네. 그와 같이 드러나지 않은 음. 어떤 비밀스러운 것을 밝히는 거 예, 그런 예. 행동이 사찰 행위지. 예. 이것처럼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음.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찰이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홍석현 그러면 회장과 관련된 부분은 예.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뭐 대검에서는 여러 사람 지인이 불러서 갔더니 홍 회장이 있었더라 아마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예. 문제는 그 만남의 부적절성을 얘기하려면 그 이후에 사건 처리 과정에서 또는 공판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난다든가 하는 그 이외의 사안이 뭐가 있을 때 네. 그걸 가지고 논란을 제기하는 것이지 예. 뭐 그와 같은 어떤 우연적인 만남을 가지고 논란을 제기한다면 세상의 모든 만남을 아예 끊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그 완결점을 지으려면 만남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네.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가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예. 최소한 오해의 소지라도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후에 어떤 사건과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그렇다면은 뭐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만 가지고 이렇게 마치 부적절한 만남이라 단정하는 거는 예. 이건 알겠습니다. 과도한 과장이죠. 알겠습니다. 요거 이제 박주민 의원도 질문 드렸으니까 같이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그러니까 국정감사 과정에서 퇴임 후 이제 국민에 봉사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수가 그러니까 정치하겠다는 걸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 논란을 불식시켰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사실상 방조를 했다. 이 점을 지적하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 자기를 대선 주자에 빼달라 네.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게 꽤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의 그 발언이 있을 때 저도 뭐 국정감사장에 같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그럼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총장이 계속 빼달라 요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자기 의사는 충분히 밝혔고. 예. 근데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해석을 해서 쓰는 건데 그리고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대선 주자로서 올려놓고 본인들이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평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묵인 방조라고 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검찰총장의 정치행위라고 비난하는 것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추미애 장관이 어제 발표하기 직전에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 그거 개그 아닌가 싶습니다. 개그라고요? 어떤 점에서? 개그 같은 느낌이 나는 게요. 예. 적어도 법무부 장관과 총장의 갈등이 지속됐고 드디어 이제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대통령이 예.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묵인을 가만히 있었다면 징계를 한다는 것을 승인했다는 얘기죠. 예. 뭐 이렇게 답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잘 응하는 것이 맞다든지 네. 아니면 부적절하든지 대통령으로서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보고만 받았다. 그럼 대통령께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의미로 해석해달라는 얘기인가요? 예. 근데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말을 아끼시는 게 많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대통령께서 당연히 책임질 부분을 책임 안 지는 행위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주민 의원은 만약에 이제 그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 그 의결이 이루어지면 대통령한테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대통령이 뭔가 이제 그 입장이나 지시가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통상적인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감찰 행위다. 내부에서. 그렇다면은 그와 같은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징계 여부는 사실상 사퇴를 강요하는 어떤 정치적 행위라고 우리가 봐야 되죠. 예. 그렇다면은 어느 순간에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침묵을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하고 나면 그럼 징계
가만히 그냥 징계 청구돼서 징계 받아주는 걸로 가서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밀어내게 한 거는 내가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 당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세요? 혹시 논의가 됐습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어떤 그러니까 이 징계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일각 보도는 뭐 지금 추미애 장관 저희들 그 긴급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인터뷰 때문에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당도 뭐 추미애 장관에 대한 그 해임이나 탄핵 등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긴급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전 중에 뭐 입장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조금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뭐 입장 표명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마무리니까 얼른 회의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짬내서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